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밀레니얼 라이브의 무이입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인 기분이? 실제로 녹화는 오랜만이에요. 오늘 할 얘기는 갑자기 왜 차 얘기지 싶을 수도 있어요. 카푸어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카푸어라고 하는 용어 혹시 아시는지? 하우스푸어, 뭔푸어, 푸어 붙은 용어는 많습니다만 카푸어라고 하는 용어가 요즘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를 갖고 싶어서 할부나 장기 렌트 같은 걸로 차를 구입한 다음에 그 비용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차는 좋은데 정작 살림살이는 곤란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비슷한 의미로 집을 사고 생활이 빡빡한 사람들도 하우스푸어라고 부르기도 해요. 최근에 2030 세대의 비중이 높아져서 얼마 전에 영끌 해가지고 집 사고 이런 이제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그래서 더 하우스푸어라는 개념도 또 많이 대중화됐는데 청년 세대의 문화처럼 이제 일컬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무이. 여러분은 혹시 차, 자차, 자가용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없는데 저는 이제 일단 살 수가 없어요. 전 역세권 청년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차량 소유가 그 결격 사유라서 차를 가진 순간 방을 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차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만 뭐 어떤 차를 사든 싼 차든 고급 외제차든 내 능력이 되면 지불 능력이 되면 어떤 차를 사든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대부분은 자동차를 일시불로 사는 경우는 없잖아요. 할부나 리스 내지는 렌탈로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처음에 내는 선납금 정도만 있으면 차를 받을 수가 있게 돼요. 요즘 2030 구매를 높이기 위해서 거의 100%에 가까운 금액을 할부로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마케팅까지 있다고 하니까 돈 한 푼 없이도, 말 그대로 돈 한 푼 없이도 차를 살 수 있는 세상인 셈이죠. 차값을 낼 수 있는 능력 같은 건 거의 보지 않겠다는 의도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외제차 업체들도 이런 파이낸셜이나 금융업을 함께 개설을 해서 하면서 실제 차를 팔아서 번 돈보다 금융업으로 번 돈이 더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해요. 무이.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온 카푸어가 생기는 과정이라는 짤을 보시겠습니다. 따라란. 모닝 살라고 하는데 야 모닝 살 거면 이거 사. K3 살려고. 야 옵션 넣으면 K5인데 여차. 얼마 전에 유행했던 그 캐스퍼라고 하는 차가 있었잖아요. 경차인데 꽤 예쁘게 생긴. 근데 이게 경차다 보니까 막상 이제 차량 전시장에 가면은 너무 작더라는 거야. 그래서 막상 보러 가면 옆에 있는 조금 더 높은 옵션, 조금 더 높은 급이 눈에 띄는 그런 거 있잖아요. 모닝이 이제 제네시스가 되는 과정, 뭐 이런 거죠. 무이. 그럼 2030 세대는 수입차를 대체 얼마나 구입을 한 것일까?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2021년 1월에서 9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판매된 수입차는 21만 4,668대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1.9%나 늘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개인 구매 고객 중에 2030 비율이 36%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 외제차를 2030이 36%, 거의 40%에 육박하는 비율이 2030이 구입자라는 거죠. 또 하나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2030 세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1년 3월 말 기준으로 233%, 전 세대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는 집 이전에 강남에 살았었거든요. 제가 강남에 살만해서 산 게 아니라 회사가 거기 있어서 원룸에 이제 중소기업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살았었는데 저희 집이 원룸이고 주차장이 딸린 그 구조였는데 주차장이 다 수입차예요. 강남 지나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포르쉐니 뭐 람보르기니 이런 거는 뭐 예산 일이고 뭐 듣도 보도 못한 외제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누가 지나가면서 그러던데 저거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취급 안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들여와야 되는 건데 이런 차들도 막 있고 저는 브랜드를 다 몰라서 열거하진 못하겠습니다만 강남에서는 소나타 보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저희 옆집 사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차주분들이. 제가 사는 원룸 옆집 사는 원룸분이 차는 포르쉐를 몰고 이런 게 굉장히 흔한 현상이더라고요. 무이.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은 가끔 이런 홍보글이 올라와요.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20대 남성인데 새 외제차를 할부로 계약하고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담대처럼 차를 샀는데 그걸 담보로 돈을 또 빌리는 거지. 이렇게 빌린 돈으로 이 차에 할부를 내고 뭐랄까
돈의 연수에 걸려드는 과정인 거죠. 이 과잉 소비가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 사는 건 이미 글렀어. 집은 뭐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17억, 18억 모을 수 있는 건 애초에 글렀으니까 나의 자존심, 나의 자존감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어떤 사치품은 뭐가 있을까? 명품 백, 명품 신발, 명품 시계를 넘어서 이제는 차까지 간다라고 하는, 예전에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는 낭설인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남성분들은 자신의 성적 콤플렉스를 차로 위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덩치는 엄청 큰 선생님인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덩치 엄청 큰 선생님이 세단을 모는가 하면 키가 엄청 작고 왜소하고 호리호리하신 분이 지프를 몬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돌게 된 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차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교통수단, 운송수단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나타내는,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나를 표현하고 차가 곧 나로 평가되는 그런 어떤 기묘한 자아일체, 물화일체, 차아일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어쨌든 카푸어라는 말이 이미 보편화되었듯이 통계에서 보듯 여전히 2030 세대의 차량 구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단순히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치나 향락, 뒤틀린 자아 실현을 하려는 어떤 안쓰러운 욕망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어리석고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외제차 업체, 뭐 금융업체 이런 데에서 끊임없이 그걸 자극하는 거잖아요. 너 모닝밖에 못 몰아? 너 소나타를 탄다고? 이런 식이잖아요. 결국 그렇게 몰려가잖아요. 렌탈 업체들도 그렇고 이렇게 과도하게 마케팅을 하고 소비를 부추기는, 설령 그 마케팅의 속성이 그렇다고 하자, 뭐 자본의 속성이 그러니까 사도록 계속 부추기는 거는 당연하다고 하자. 그럼 최소한 대출을 할 때도 상환 능력을 보는데, 차를 팔 때도 렌탈을 해준다면, 리스를 해준다면, 혹은 금융업으로 대출을 끼고 해준다면 상환 능력을 보고 해주는 게 마땅할진데, 어째서 이런 것들을 전혀 보지 않고 그냥 파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상도덕도 없고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도 말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감당할 수 없는, 차를 넘어서 생이 파탄날 수도 있는 어떤 이런 사치를 방조하는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고, 차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필요나 나의 생의 어떤 계획과 맞물려서 가는 게 아니라 그거랑 완전히 별개로, 나는 한 달에 200만 원을 벌고 이걸로 얼마를 저축을 할 거고 어떻게 해서 살 거지만 차는 외제차라는 게 이게 참 이상한 현상인 것 같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산불이 굉장히 크게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만, 이제 이런 기후나 환경과 이런 소비도 함께 맞물려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불필요한 소비, 필요 이상의 소비, 사치 같은 것들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 가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 문제도 그렇고 이제 빈부 문제도 그렇고, 그렇다고 했을 때 더 대승적으로 우리가 이 소비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건가를 조금 더 담대하게 생각할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밀레니얼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대선 이슈로만 꽉 차 있어서 저희가 어떤 좀 재밌는 건을 던지기가 안 좋은 시기였는데, 대선 끝나면 조금 더 발랄하고 재치 있고 좀 더 짜증나고 화나는 이야기를 많이 들고 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무이였습니다. 안녕. 차라. 저도 근데 걱정은 돼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요즘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데, 이제 병원에 오갈 때 지금은 거동이 되시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많이 아프셔서 차를 타고 오가셔야 될 때 몸이 아프신데 매번 택시 타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 차가 필요한 순간이 언젠가는 올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에 살고 있고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차를 샀는데 집을 빼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집, 차, 나의 일신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무쪼록 뭐든지 구매하실 때에는 상환이나 어떤 이후의 계획을 잘 세우셔서 구매하시기를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고,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이번에 맥북 사려고 했던 거 잘 생각해서 나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사요.